전 세계 금융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봉 100만 파운드의 런던 투자 전략 총괄 책임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3대째 이어온 런던 교외의 저택을 팔고 서울의 아파트를 선택한 그의 충격적인 결정.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벌집이라며 비웃던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매료되어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의 고위직까지 거절했다는 소식이 금융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런던 본사 복귀 명령에 차라리 사표를 내겠다고 버티던 그가 어째서 이토록 파격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대체 그는 한국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150년 된 벽난로와 3,000평방미터의 정원을 버리고 서울을 선택한 금융가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30년간 유럽 금융계에서 일해온 조지프 애시턴입니다. 런던에서 최대 자산운용사의 투자 전략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은 런던 시내의 고풍스러운 빌딩 최상층에 있죠.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웅장한 세인트폴 대성당의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부하 직원이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직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저는 홍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애시턴님, 아시아 금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의 발전 속도가 놀랍습니다. 디지털 금융과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이미 유럽을 앞서고 있죠. 저는 창밖 런던의 전통적인 건물들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벌집 같은 아파트들이 빼곡한 나라 말입니까? 제정신입니까? 부하 직원은 손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도 현장 실사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가워진 홍차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런던 교외의 아름다운 저택이 떠올랐죠. 3,000평방미터가 넘는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 150년 된 고풍스러운 벽난로, 2층 서재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침 안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습니다. 유럽의 금융 시스템을 따라올 수 없죠. 수십 층짜리 콘크리트 덩어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금융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수백 년의 전통과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본사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보고서가 제 책상에 쌓였고 결국 2주간의 한국 출장이 결정됐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제규어 차량 안에서 태블릿으로 한국의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이 가득했죠.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런던의 정겨운 붉은 벽돌 건물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내 엘리자베스는 제 이야기를 듣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동양의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저는 100년 된 오크 식탁 위의 촛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3대째 이 런던 교외의 저택에서 살아왔소.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터전이요. 우리 아이들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하오. 벌집 같은 곳에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서재에서 마지막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따뜻한 불빛이 빅토리아 시대의 고풍스러운 가구들에 비치는 걸 보며 생각했죠. 양탄자 위에서 잠든 우리 집 골든 리트리버 처칠이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수백 년간 단독주택을 고집해온 이유가 있지 않겠소? 수직 거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인간은 대지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 법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런던의 아침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안개 속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어렴풋이 보였죠. 세인트폴 대성당의 돔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삶의 방식이라 믿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 시장 조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 당시에 저는 한국의 아파트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주거 공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입국장으로 향하던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런던 히드로 공항의 오래된 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인가요?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서 저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마치 우주선 같은 디자인의 천장,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이 인상적이었죠. 심지어 안내 로봇까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한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제가 머물 곳이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아무리 고급이라도 아파트는 결국 아파트일 뿐이었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정말 벌집이라고 했던 그 아파트입니까? 수십 층 높이의 건물들이 웅장하게 서 있었죠.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에 압도되면서도 예상과 달리 삭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럭셔리 호텔 단지 같았어요.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상에는 차량이 한 대도 보이지 않았죠. 대신 잘 가꾸어진 정원과 산책로가 펼쳐져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특급 호텔 같은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신분 확인을 요청했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런던의 제 저택에는 정원사가 관리하는 울타리와 현관문 자물쇠가 전부였으니까요. 엘리베이터에는 또 다른 보안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카드키를 대야만 원하는 층으로 갈 수 있었죠. 2중, 3중의 보안 시스템이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군요. 제가 머물 유닛의 문 앞에는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지문 인식으로도 열 수 있다고 설명했죠.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런던에서 봐왔던 좁고 답답한 아파트의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파노라마 전경이 펼쳐졌고 실내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가득했죠. 창가로 다가가자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런던의 제 저택에서는 안개 낀 정원을 내려다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곳에서는 도시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어요. 첫날부터 저의 고정관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벌집 같은 아파트의 실체였죠. 낯선 풍경에 당황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를 설렘이 가슴 한켠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알던 아파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고층 건물 안에는 어떤 놀라운 것들이 더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죠. 저는 한국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런던의 제 저택을 떠올렸습니다. 두꺼운 나무로 된 현관문,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먼지 쌓인 벽난로가 떠올랐죠. 하지만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아파트 맞습니까? 반들반들 빛나는 대리석 바닥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고 발을 디디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이상하군요. 벽난로도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따뜻한 겁니까? 안내를 맡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온돌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입니다.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시스템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벽에 설치된 태블릿 크기의 모니터가 눈에 띄었어요. 직원이 스마트홈 시스템이라며 시연을 시작했죠. 여기서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조명, 난방, 환기까지 한 번에 조절이 가능하죠. 스위치를 누르자 커튼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놀랍군요. 런던의 제 저택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입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최첨단이었습니다. 음성만으로도 작동하는 조명,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보안 시스템, 심지어 화장실 변기까지 자동화되어 있었죠.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신식 인덕션과 식기세척기, 와인셀러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벌집이라고 부르던 그 아파트인가요? 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런던의 저택에 있는 오래된 가구들과 달리 이곳의 모든 것은 새 것처럼 반짝였죠. 공간은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수납 공간도 넉넉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보니 한강의 전경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런던의 안개 낀 하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이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마치 럭셔리 호텔 같군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벌집이라고 무시했던 제 생각이 부끄러워졌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침실에 푹신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곳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저보다 더 놀라워할 것 같았습니다. 문득 런던의 제 저택이 낡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벽난로의 따뜻함도 오래된 가구들의 중후한 멋도 이 아파트의 편리함 앞에서는 퇴색되어 보였습니다. 내가 이런 벌집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 처음으로 제 확신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제가 알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죠. 이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미래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한국 금융시장 조사를 위해 여의도에 있는 회사에 방문하는 날이었죠. 런던이었다면 당연히 택시를 탔겠지만 직원들이 지하철을 추천했습니다. 지하철이요? 런던 지하철은 지옥 같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로비에서 만난 직원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한국의 지하철은 다릅니다. 직접 경험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아침 식사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알려준 배달 앱은 놀라울 정도로 쉬웠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주문을 마쳤습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는 순식간에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배달원이 제 커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죠. 제가 방금 주문한 커피가 벌써 도착했다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희 동네 카페는 아침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으니까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은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런던의 축축하고 어두운 지하도와는 전혀 달랐죠. 역사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지하철 맞습니까?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깔끔한 안내 시스템, 스크린 도어까지. 런던의 낡은 지하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 있었죠.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도 달랐습니다. 런던의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 대신 부드러운 속도로 열차가 진입했죠. 차량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와이파이까지 되는 건가요? 스마트폰을 확인해보니 신호가 잘 잡혔습니다. 런던에서는 지하철에 들어가면 통신이 끊기기 일쑤였죠. 심지어 전자 안내판에는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사와 건물이 지하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이 필요 없다는 직원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이건 런던보다 한 세대는 앞서 있는 것 같은데요?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침부터 경험한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완벽한 연계 시스템까지. 런던의 금융가를 자랑스러워하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발전 속도에 주목하는지, 왜 저의 부하 직원이 이곳을 직접 보라고 했는지 말입니다. 창 밖 여의도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한국의 발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런던처럼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올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왔죠. 그때 직원이 알려준 배달 앱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간에도 배달이 될까요? 화면을 열어보니 수많은 식당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한국의 치킨이 유명하다는 얘기가 생각나서 주문을 해봤죠. 직원이 알려준 대로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됐습니다. 25분이면 도착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군요. 런던에서는 저녁 배달이 최소 1시간은 걸렸습니다. 그것도 비싼 수수료를 내야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배달원이 따뜻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를 건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요.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의 제 저택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상상도 못했죠. 늦은 시간에 음식이 필요하면 직접 나가서 사와야 했습니다. 배가 부르자 밤 산책이 하고 싶어졌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서려는데 무인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 없이도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이건 정말 신기하군요. 건물 입구에는 스마트 택배함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택배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보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런던에서는 택배 때문에 항상 골치를 앓았는데 말이죠. 산책을 하며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고 보안 요원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죠. 런던의 저택가는 밤이 되면 을씨년스러워졌는데 말입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주택 시스템이 떠올랐죠. 집을 구하려면 부동산을 수없이 발로 뛰어다녀야 했고 계약서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달랐어요.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 있었고 시스템도 투명했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평면도로 인해 가격 비교도 쉬웠죠. 이제 알겠어요. 이건 단순한 벌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개별 주택에 고립된 삶이 아닌 효율적이고 연결된 공동체 생활이었습니다. 창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런던의 전통적인 주거 방식이 처음으로 낡아 보였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효율성과 편리함을 위해 설계되어 있었죠. 벌집이라고 무시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잠들기 전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생활이 얼마나 놀라운지 설명하고 싶었죠. 하지만 글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직접 경험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출장이 4주로 늘어나면서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와 두 아들 제임스, 올리버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그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여보, 이게 당신이 말한 그 벌집인가요? 엘리자베스는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아들은 이미 넓은 거실을 뛰어다니고 있었죠. 런던의 저택에서는 항상 조심조심 걸어 다녀야 했는데 말입니다. 아빠, 저기 밖에 수영장이랑 놀이터가 있어요. 제임스가 창문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올리버도 신이 나서 달려갔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밖에서 놀아도 되나요? 런던에서는 항상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들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런던에서는 아이들을 밖에서 놀게 하는 것을 꺼렸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여기는 안전하단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보안구역이니까.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놀이터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조깅복을 꺼내 들었어요. 저도 산책 좀 다녀올게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만류하려 했습니다. 런던에서는 해가 지면 여자 혼자 나다니기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밤에도 안전합니다. 24시간 순찰과 CCTV가 있으니까요. 2시간 뒤 엘리자베스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여보, 믿기지 않아요. 밤 10시인데 공원에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조명이 밝아서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죠.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제임스와 올리버는 저녁 내내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런던에서는 마당에서 혼자 놀거나 부모가 데리고 가는 놀이공원에서만 놀았는데 말이죠. 아빠, 우리도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올리버의 질문에 저는 답을 망설였습니다. 벌집이라고 무시했던 이곳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가족 친화적인 공간이었죠. 침대에 누워 엘리자베스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런던의 고풍스러운 저택이 처음으로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사로부터 온 이메일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으로의 복귀 일정을 조율하고 싶습니다. 한 달 전이었다면 망설임 없이 달려갔을 텐데 이제는 달랐죠. 애쉬턴님, 본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서의 연락을 받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죠. 런던의 안개 낀 하늘이 아닌 서울의 맑은 하늘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내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했죠. 나도 알아요. 당신이 뭘 결정하든 가족들은 찬성이에요. 아이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이미 한국 학교 입학을 고민하고 있었고, 올리버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고 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지사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이곳의 금융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런던의 저택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3대에 걸쳐 살아온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죠. 정원과 벽난로가 그립지 않으세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제는 달라요. 런던의 정원보다 한강이 보이는 이곳이 더 미래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만나 아파트 매매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했고 절차도 명확했죠. 런던의 복잡한 부동산 시장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시는 건가요? 한국 직원들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벌집이라고 무시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이곳에서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제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런던의 전통적인 삶을 뒤로하고 서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이제 우리도 한강 조망권이 있는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모습이 마치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죠. 이제 이곳이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드디어 본사에 승인이 왔습니다. 한국 지사 이전이 확정된 거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방문자가 아닌 이곳의 주민이 됩니다. 벌집이라 생각했던 이곳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한강이 보이는 창을 열며 생각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을 벌집이라 부르던 제가 이제는 초현대적 주거 공간의 주민이 되었죠. 아빠, 오늘은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임스가 아침부터 신나게 외쳤습니다. 런던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활기찬 모습이죠. 올리버도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시작했어요. 여보, 이런 편리한 생활을 런던에서는 꿈도 못 꾸었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아침에 내려가면 로비에서 신문과 택배를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생활이 해결되니까요.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 납부도 자동이었죠. 어느 날 제 책상에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삐뚤빼뚤한 한글로 쓰여 있었죠. 아빠 사랑해요. 올리버가 한글 학원에서 배운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런던의 고풍스러운 저택이 그립지 않았죠. 오히려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더 풍요롭게 느껴졌습니다. 유럽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한국이 미래였구나. 퇴근 후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개별 주택에 고립된 삶이 아닌 편리하고 안전한 공동체 생활. 이것이 진정한 미래의 모습이었죠. 아이들은 이제 한국말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운 외출과 놀이가 가능했죠. 당신 선택이 옳았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저녁이면 우리 가족은 한강이 보이는 거실에 모여 앉아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죠. 런던의 벽난로 앞과는 또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벌집이라 무시했던 이곳은 사실 미래였다고요. 기술과 편리함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곳이었죠. 창 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반짝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벌집이 아닌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에서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감동 나누기 사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동 나누기에서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